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지엘입니다. 요즘 건강히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 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그 이유는 요즘 저한테 제 직종에 관련해서 생산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손님들의 문의가 전보다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 닫은 회사들도 많고 생산은 해야겠는데 안전 걱정이 있고 이 시점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 바뀌었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방아쇠가 된 것 같아요. 세계경제 포럼에 따르면 앞으로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7,500만 개의 직업이 로봇에 의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을 위해 1억 30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로봇이 우리 인간의 직업군을 침범해왔지만 결국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냈지요. 가령 예전엔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그 업무들이 자동화로 대체되었지만 결국엔 장비들을 정비하는 직업이나 파트를 만드는 직업이 생겼지요. 2016년도에 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기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같은 회사들은 사활을 걸었고 결국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화 될 것이며 결국 4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명령하고 처리하고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5G가 필요하고 분석 판단 데이터를 만들 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센서, 클라우드, 시스템 반도체 등의 기술도 훨씬 발전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에선 한때 600명을 육박하던 주식 매매 트레이더들이 이제는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으로 정해진 하이앤로우에 사고 팔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35,000명에 달하는 골드만삭스 전체 임직원 중 4분의 1가량이 컴퓨터 엔지니어라고 하죠. 15명이 4주에 할 일을 인공지능은 5분 안에 판단하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 투자의 영역에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이는 아마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AI 서비스를 수월하게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가능해졌죠.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항상 현금으로 소비를 하시던 분들도 강제로 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온라인에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바뀌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사람들의 쇼핑 유형이 온라인으로 많이 흡수될 것이고 편리성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5G를 이용해서 벌써 어느 정도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디지털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사용할 사물 인터넷 기술, 의료 서비스, 자율주행, 3D 프린팅, 드론의 활용성,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5G 기술은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해 속도가 들쑥날쑥하며 장비의 호환성 때문에 자주 끊기거나 5G로 아예 접속이 안 되는 현상도 겪고 있지요. 5G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6GHz 이하의 고주파 대역이 있고 28GHz 이하의 초고주파 대역이 있지만 현재 6GHz 이하만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5G는 기존의 LTE에 비해 20배나 빠른 20G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하므로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성, 데이터 통신을 넘어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을 할 것입니다. 완전 5G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은 2GB의 영상을 봤는데 1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역대 주파수의 5G에 대한 부작용도 이제 상용함과 동시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자파는 인체에 해롭다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요. 불면증, 두통, 이명, 피로, 인지,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경계는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불임, DNA 손상, 그리고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의 무선 기술에 대한 규제 항목을 살펴보면 모두 20년이 더 된 것들이고 그 규제들은 50년이 더 된 이론에 의존하고 있죠. 이론은 전자기파가 인체를 데울 수 없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수백 개의 연구들이 이것은 틀린 이론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무시하듯 5G 관련 기술이나 5G로 혜택을 볼 기업들인 퀄콤, 버라이즌, VMware, 에릭슨, 시스코의 주식은 떨어질 줄 모릅니다. 물론 반도체 업계인 삼성, AMD, 인텔 같은 기업들도 5G로 인해서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이 5G 산업으로 가장 큰 기업들은 당연히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운영이 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아마존 등등인데 클라우딩으로 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빅데이터에 사용될 우리의 데이터와 고정적인 매달 유저 사용료로 인한 기업 수익 창출이죠.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세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사는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프로파일이나 좋아요 반응 등으로 얻은 데이터 주인들의 성격 특성도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이었으며 그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정치 캠페인을 위해 활용되어서 한때 페이스북이 공경에 처했었지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집한 빅데이터는 결국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외에도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등 여러 곳에서 투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줬죠. 특히 요즘 우리는 내가 구미에 맞는 것만 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더 깊게 알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 결국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여론 조작에 의한 의견 조정이 더욱더 쉬워집니다. 아직은 5G를 다 쓰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다운로드 받거나 동영상이 끊긴다던가 네트워크로 원격 조정하던 드론이 추락을 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5G로 변화를 하면 시그널의 강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5G를 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도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수많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줄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사물에 달린 센서 등으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특히 냉장고, 세탁기, TV 등등의 가전제품들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집 바깥에서도 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 제어도 가능하게 해줄 텐데 현재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되는 전송량과 속도 문제를 5G가 확대되므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겠지요. 5G가 가져올 초저지연성은 의료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에서의 인공지능의 안전성 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클라우드와 같은 서버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할 것이며 이처럼 무거운 데이터들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5G 통신이 존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 자동화 환경이랑 클라우드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므로 지연 현상을 더욱 줄일 수 있고 곧 멀지 않아 미래엔 무인 자동차에 달린 컴퓨터 그 자체가 엣지 컴퓨팅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으로 사용될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각종 민감한 센서들을 기본으로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과 교통정보, 정체 구간의 앞뒤 차량의 간격 제한 속도 등 꽤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며 인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차량 공유도 쉬워지며 에너지 절감, 대도시 교통 문제 해결까지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주행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LTE의 경우 딜레이로 인해 1m 이상 더 주행한 후 정지를 한다면 5G에선 지연 시간이 0.001초로 1.7cm 더 주행 후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유리를
이제 프로젝트가 잘 되는 소재로 바뀌거나 360도 카메라가 밀폐된 자동차 유리가 밖의 경치를 보여주면서 달리고, 인간은 안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뉴스, 동영상, 그리고 광고를 보기도 하면서 운전하는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바쁜 비즈니스맨이라면 좀 더 생산적인 시간으로 탈바꿈을 할 수도 있겠지요. 도미노 피자는 현재 계속 포드와 협업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무인 배달 자동차를 개발을 했는데, 도로가 잘 정비된 주택 단지에서 배달을 전담할 무인 자동차는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피자를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앞으로 5G 도입 후 자율주행에 대비한 법과 제도 개선이 된다면 결국엔 자동차가 오더를 받고 피자를 굽고 조그만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박스에 들어가고 자동 칼날이 자르고 박스가 자동으로 닫히며 손님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결국 기초소득 같은 제도가 미래엔 반드시 생기겠고, 4차 산업 시작이 본격화가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기본소득 같은 정책이 완충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비트코인 같은 형식이 아닌 나라에서 보장하는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부각이 될 것입니다. 게이밍 같은 경우엔 현재 다운로드를 받고 좋은 그래픽 카드와 고사양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돌리는데, 5G 기술이 적용될 경우엔 클라우딩으로 다운로드가 필요 없이 그냥 화면을 누름과 동시에 어떤 게임도 할 수 있게 될 텐데,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짧은 연산을 가까운 곳에서 하면 굳이 최고의 성능의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될 테고, 그로 인해 게임 산업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성장을 하겠지요. 드론 시장 같은 경우엔 원래 드론은 탑재된 카메라에서 오는 실시간 영상을 이용하여 드론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인데, 앞으로 5G를 적용할 경우 정밀 제어와 다수 드론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항공법이 많이 도입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이미 두바이에서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를 시험을 했었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VR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진단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먼 거리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의사의 눈으로 보기 힘든 수술 부위는 VR을 통해 집도할 수도 있고, 0.1초의 오차도 없이 전송되는 실시간 화면을 확인하며 먼 거리에 있는 로봇을 원격 조종해 수술을 집도해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러 딱히 어느 나라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VR을 이용해 실시간 축구,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실감나게 원하는 관람석에서의 각도와 위치에서 가깝게 만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하며 교육을 받음으로 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학생들은 누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본다면 스트리밍과 영상 관련 시장의 성장률과 소비율은 어마어마하겠지요. 유튜브나 트위치를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노트북으로도 편집 작업이 가능해지는데, 5G를 활용하는 프로비디오 편집 기능은 클라우드 저장이나 원격 서버 처리, 로컬 장치 동기화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때문이죠.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고품질의 결과물을 스트리밍 할 수도 있죠. 현재도 아도비 프리미어나 포토샵을 만드는 아도비 같은 기업은 많은 스트리머들 뿐만 아니라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올라갔지요. 스마트 공장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는 사람이 하는 일을 센서가 부착한 로봇들이 무인으로 생산을 하거나 원격으로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참고하면서 재고 등에 따른 생산 공정을 수정하고, 기계들이 자체 학습인 딥러닝 바탕으로 공정을 개선할 수 있게 되고, 불량률 감소와 맞춤형 생산으로 인해서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산 라인에 마비가 왔는데, 결국 이것은 로봇 기술의 도입이 부각이 되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핵 발전소나 다른 위험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거나 실시간으로 로봇을 조종하거나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과 동시에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이 좀 더 저렴하고 정교하게 발전을 하므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기술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항공기, 자동차,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도입해 성장되고 있으며 현재 3D 프린팅은 제작시간 절감, 정밀성 향상, 금속 소재 개발 등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제품들이 개인화가 되면서 멀지 않은 미래엔 집에 3D 프린터로 인공팔이나 다리를 개인 제작해서 맞출 수도 있고 자기 발에 딱 맞는 운동화를 개인 맞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3D 프린터를 위해 생산할 수 있는 기초 도면을 파는 시장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휴대성 때문에 배터리 관련 업계도 올라갈 텐데 그 이유는 일단 무인 자동차는 에너지가 전기가 됐던 수소가 됐던 어차피 발생된 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이 되어야 할 테니까 배터리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죠. 세계는 지금보다 더욱더 글로벌한 시대가 되어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화상통화를 할 경우 둘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번역함으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점점 디지털로 변할 텐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모을 빅데이터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로 인해 예전엔 생각도 못한 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올 텐데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